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5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기백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으로 부산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틀을 구축해 가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 틀을 대전환하여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한 부산 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도 깨어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의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하는 뉴육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도시 항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교통 도시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저렴한 해상운송과 신속한 항공운송의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 효과와 경제적 파악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제도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수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내 기술과 민간 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예산 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기능형 스마트 물류 체계를 하루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보험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부 내륙 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야말로 사통팔달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적 교통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 유러시아 대륙과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둘째, 2030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치 영상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의 총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공적 방남의 유치를 위해 제2의 백시코 건설을 비롯하여 마이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않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은 물론 영상 분야의 최고 해외 명문대학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 수준의 영상 콘텐츠 제작 도시로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셋째,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최대한 살려 호스트 홍콩의 자리를 넘어서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이전 직접화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려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부산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산을 포함한 구월경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의혹,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등으로 구월경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새롭게 성장시킬 비전과 청사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산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다듬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공약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아울러 능력 있는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도시로 키워내 역량 있는 미래의 후보를 부산 시민들께 내놓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을 방문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다시 찾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산 현안을 챙기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퇴진 과정도 불명예스러웠지만 오 전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불명예스러웠습니다. 오 전 시장은 시도지사 직무 수행평가에서 연달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총체적 부실 시정으로 부산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또 부산 경제를 이끌어야 할 경제부시장은 뇌물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이 도화선이 돼서 부산 발전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의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내용을 뻔뻔스럽게 뒤집고 시장 공천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가히 후한무치를 넘어서 철면피 수준입니다. 민주당에서 부산 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근 들고 나온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뚜렷한 대책 없이 질질 끌고 오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보궐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꺼내든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선거공학적 접근임을 부산 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비대위원장님께서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비전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에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또 스마트 신항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의 경제 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신산업 구축도 매우 절실합니다. 부산은 현재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온 시민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세계 박람회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이 고부가가치 영상 미디어 산업의 메카로 또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발표된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의장으로서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 하태경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산 출신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가 이번 설 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현승 국토위 간사이자 교통법안 소위위원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제가 총단장을 맡고 있는 공약개발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의 맞춤형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의 비전 실천을 후보 개인 차원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대표께서 발표하신 뉴 부산 비전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고 여기 후보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덕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표님이 발표하신 게 뉴 가덕 플랜이라고 부를 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부산에서는 트라이포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라이포트는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한다는 것인데 공중, 비행기, 그리고 해상, 배, 그 다음에 지상, 철도 이 세 가지가 물류가 모이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로 트라이포트라고 그랬는데 오늘 대표님께서는 해저까지 한일 간 해저 터널을 포함시켜서 테트라포트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가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많이 모여야 됩니다. 모일 수 있는 것은 다 모이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대표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 공매도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공매도 시장에 있어서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개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은 2020년 주식거래대금 3,026조 중에서 개인이 66.1%를 차지합니다. 거의 2,000조를 개인이 차지할 정도로 개인 우세로 주식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공매도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철저하게 배제된 이런 불공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발의하려고 합니다.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시장에서 불법은 지나치게 관대했습니다.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도 한 건당 2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처벌이 좀 강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강력한 처벌법, 불법 공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인정했는데 이것이 이 인정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제가 추남회라고 부르겠습니다. 검찰의 추미애 하남의 4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됩니다. 이 4인방은 그동안 권력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추미애와 힘을 합쳐서 권력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축출에 앞장선 4인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미애 하나의 4인방, 추나의 4인방으로 부르겠는데요. 누구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방한부패 강력부장, 이 4인방을 경질해야 윤석열 총장 체제의 체제 인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4인방이 계속 유임되고 핵심 보직에 있게 되면 검찰은 여전히 권력의 신여로서 그 중립성을 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번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위대한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을 통해 독재 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 성지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향하는 제1관문으로서 세계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상징적인 항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위대한 역사들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부산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는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이 성범죄에 대해 당원 당규에 있었던 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부산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의는 고사하고 당원 투표라고 하는 정치적 술수를 거쳐 후보를 내는 것은 부산 시민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부산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부패로 얼룩진 부산 출신도 아닌 유재수를 부산시장 부시장으로 승진 임명시켰습니다. 유재수 같은 썩은 관료가 부산 시민보다 더 소중하다고 문재인 정권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보며 나라 걱정하는 부산 시민을 한심하다고 모욕했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부산 시민들이 한심합니까? 이런 무시와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를 어느 세력이 망쳤습니까? 이렇게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후벼 파놓고 이제 와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또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권 임기 4년 동안 무엇 했습니까?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무례함과 무도함이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군
부산 시민들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 보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항을 스마트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일 해저터널 2030년 엑스포 등 우리 당 그랜드 플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며 부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부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130조 3항에는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증거,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임성근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라고는 임성근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한 1심 판결문 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현재 조국, 김경수, 성철호 등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십니까? 정치가 조직 폭력배보다도 더 악랄해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 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앞길 막으면 어떤 공직자든 손보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추하고 못된 모습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판사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위임했습니다. 5년의 임기 정권과 4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앞서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은닉자들과 드루킹 사건 때 CCTV 자료 등 부실 수사를 방치한 경찰 관계자들, 울산 부정선거 은폐자들, 윤석열 탄핵하려 했던 국회의원들부터 탄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의원들을 탄핵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작년 4월 사퇴 예견 때 자백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외 2년 전 또 다른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2명에 대해서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부산시장이 된 오거돈은 시청 집무실에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질렀고 뇌물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자를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앉혀 1년 만에 구속되는 등 부산경제를 추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러한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 시민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에 성폭력이 없었다면 임기 1년 남짓 되는 시장 선출을 위해 700원 상당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쓰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죄와 반성, 참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묵인하에 당원까지 받고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모욕입니다. 그러니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조차 시민을 향해 한심하다는 망언을 거리낌없이 하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그 오만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사실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민주당과 부산시는 진상 파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오 시장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시장은 성추행으로, 경제부시장은 뇌물죄로 시정 공백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7월 폭우 때 초량 지하차도에서 부산 시민 3명이 익사하는 믿기 어려운 인재가 발생한 당시에 재난 대응 총괄 책임자였던 변성환 시장 권한 대행까지 민주당에 입당하여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아직까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일례로 오 전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무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은 오 전 시장 사태 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스스로 철회하여 임기를 채우는가 하면 임기 만료 후에는 당시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에 재임용되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인사였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부산시정을 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부산시는 성범죄 건절 대책 중 하나로 강화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실국별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60%가 다수입니다. 심지어 42%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타 시도가 9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부산시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한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급했는지 선거가 다가오자 신공항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에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부산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앞장서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4년 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신속한 검증 결과를 주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지난해 11월 김해 신공항 재검토라는 검증 발표만 있었을 뿐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게다가 2030 등록 엑스포를 2023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해서 부산 시민은 애가 타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와서 신공항으로 부산 시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확약하십시오. 그리고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십시오. 그것이 부산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급한이 찾아와 위하는 척 위선 부리지 마십시오.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부산이 초라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부산을 초라하게 했는지 먼저 반성부터 하십시오. 더 이상 부산을 조롱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뉴 부산,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항만, 항공, 철도에 더해 해저 터널까지 가덕도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도시, 청년과 어르신도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대도시권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는 지방의 대도시, 부산에서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부산의 도시주택 문제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가용부지의 부족 문제입니다. 고령화는 심해지고 기간산업은 쇠퇴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는 해운대와 수영구 등 부산의 일부에만 있고 다른 지역들은 주택이 계속 낡고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역 앞 북항 재개발은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아마 가덕신공항보다 더 빨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직주 근접과 철도를 이용한 접근의 용이성, 부산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스 산업 중심 지역으로만 계획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것을 국한하지 말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 내용을 넣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삽니다. 지금처럼 관광 목적이나 주말이면 서울로 회귀하는 그런 인구 유입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를 떠받들 사람들이 부산으로 옵니다. 현재 부산시 도심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문화상업시설만 짓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일명 좋아 보입니다만 밤에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묶어놓고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만 짓는 건 역시 오히려 부산 시민이 원하는 그런 주택 공급은 아닐 것입니다. 부산의 주요 지역들을 매력적인 주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형 인재를 쏟아내는 교육 특구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부산을 만들 사람, 새로운 도약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바뀐 시장이 부산을 바꿀 수 있게 결정하는 분들이 바로 부산 시민들이십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서부산 전체가 발전하고 북항이 새로운 혁신의 중심이 되고 발전된 서부산이 동부산과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부울경, 광역적 경제권의 중심,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이 부울경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부산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힘으로 뽑아주십시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산업부 문건 때문에 온통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하고 실행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원전을 파괴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일이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난 수년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걸 경험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7일은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 4월 7일은 바로 이곳 부산시의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했던, 참담했던 날입니다. 국민께 잘할 수 있다고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 운운하면서 당선된 단체장이 정작 하라는 업무는 등한시한 채 천인 공노할 성추행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런 모순된 상황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이곳 부산으로 향하면서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 공보물을 쭉 살펴봤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 곳곳에 부산보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줄을 이루더군요. 남북교류의 시작과 끝점은 부산이 될 것이다. 평화가 경제다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거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부답,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이 국민께 약속했던, 부산 시민들께 약속했던 미래가 얼마나 헛된 말뿐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집권 4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인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부산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그려내야만 합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뒤에 보이는 백드롭 보이시죠? 가장 멋진 생각은 부산에서, 이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멋진 후보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님, 박형준 후보님, 이현주 후보님, 이진복 후보님, 아마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후보님이라 생각하고, 부산에서 새롭게 정치 신인으로 떠오르면서 각종 기대주로 주목을 이끌고 있는 박성훈 후보님과
전성화 후보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멋진 후보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멋진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그려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부산의 선거 승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재석입니다. 원래 제가 부산에 연고가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이곳 부산이 저희 예비 처가가 돼서 요즘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엄청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산이 잘 돼야 내 가족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산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좀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산에 올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설에 예비처가의 첫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정부의 방역방침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5인 가족은 가족조차 모이지 못하게 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고자 하는 대한민국 아들, 딸들이 범법을 저지르게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서울로 자식들을 보내놓고 이번 설에 자식들 볼 생각만 하고 계셨을 텐데 정부가 그것을 막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듯 국민의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답정너식 방역 방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 여당의 떠보기식 손실보상 정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적인 보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손실보장을 도구 삼아서 소위 여권의 대통령 후보라 불리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손실보상 정책 브랜드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실효적 대책이 없습니다. 보상 액수도 충분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소급 적용과 빠른 보상액 지급은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만 숨모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서울과 부산 모두 방역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심이 더 커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자영업자의 수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대한민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 억압적인 영업 제한과 영업 정지 방침에 언제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번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충분히 소급 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수표를 멈추시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효적인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 맡고 있는 정원석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의 핵심은 바로 부산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산의 정치적 명예회복입니다. 성추행, 무능, 그리고 무책임으로 얼룩진 실패한 리더십으로 인해 손상된 부산 정치의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국민의힘 출신 부산시장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부산의 경제적 명예회복입니다. 단순히 선거철 간보기를 통해 부산 시민들을 말로만 우롱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덕더를 비롯한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경제 회복을 제대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 시국 속 르네상스 리더십의 원년을 선포해 주실 부산의 영웅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산 시민의 명예 회복입니다. 믿고 맡겨 주셨지만 오거돈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부산의 엄중한 민심은 한심하다, 조중동을 보아서 왜곡된 여론을 가지고 있다는 등 여권의 망언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발언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을 넘어 가식에 이르는 민주당의 행태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손상된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발뺌으로 얼룩진 부산의 명예회복을 이뤄주실 최고의 후보들을 갖춘 정당입니다.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전성아 등 쟁쟁한 후보님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바로 서고 부산 치유의 원년이 바로 이번 보궐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민식입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방문을 계기로 부산이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의 적자다, 당당한 적자다, 그리고 내년 정권 탈환의 최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전초기지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부산을 홀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부산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합니다. 부산이 서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솔직히 일회성의 행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천막을 쳐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산 시민과 당원의 심장 속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풍덩 빠져 들어가서 진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우리 당내 단합의 대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100% 내년 대권 탈환의 그런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네거티브다 아니다 해서 당내 분열로 우리 시민과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우리 부산 일반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정말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심정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성훈입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형, 득표형 정치 공세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고 가덕 신공항의 타당성과 김해 신공항 확장안의 부당성을 직접 입증해낸 주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덕 신공항을 더 완벽하게 부산 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강한 경제 전문가가 부산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봄을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산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 안도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부산에서 제기되었던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도 누차 얘기했듯이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닙니다. 국제 물류 허브 공항이고 이 물류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부산 및 남부권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가져올 기폭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이 부산 및 전체 남부권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민주당 공항이 되면 실패합니다. 정치 공항이 돼도 실패합니다. 오로지 오늘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경제 발전 비전과 연결돼서 경제 공항이 되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후보로서 또 우리 후보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부산시장을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힘이 가져오고 그 힘으로 이 가덕도 공항을 단순한 공항이 아닌 부산 발전과 남부권 전체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우리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부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비도 오는데 부산의 가덕 신공항 선물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가덕 신공항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남부권의 공항이 항만과 함께 인접해서 물류의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제가 그 주장을 할 때 2014년 15년일 때 민주당은 제 주장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별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또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공약을 하고 무산을 시키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어 와서 이제 이 공항 문제는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이 가덕 신공항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혀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아까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까지 함께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에 하나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이 가덕 신공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시 또 흐리멍덩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선거만 잘 넘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산시장이 되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낼 테니까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특히나 경제특구, 규제특구 말씀하신 점 우리 국민의힘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 이런 것을 상징하는 명실공한 도시로서 부산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앞으로의 비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평소에 주장을 해왔던 5포트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4개에다가 저는 해상 일주도로를 더 추가를 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 5포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일 해저터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한일 관계나 정치적 관계 문제를 떠나서 한일 해저터널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일본 시장이 대한민국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폭발적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이 남부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이 5천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시장이 1억 5천만 시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시장에 당선이 되어서 이후에 한일 해저 터널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이 부산이 동북아 태평양의 경제 공동체의 중심 도시로 바로 설 것임을 확신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우리 비대위원님들 방문에 감사드리고 비전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보들이 전부 좋은 이야기만 하셨는데요. 저는 쓴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오늘 오거돈 정부를 비난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런 면에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가 통관장 선거보다 못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선 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의견서를 내라 그래서 의견서를 내도 답을 안 주는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입니까? 아니 공관위가 갑이고 후보가 을이라 그러면 저는 을도 아닌 뱅도 아닌 정도 아닌 후보들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체성, 도덕성 검증을 하겠다고 좋은 게 좋다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할 것 같은 검증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붙어서 검증위원회를 한번 만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검증을 실패했습니다. 또 행식적인 것만 하겠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쉬운 방법이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통틀어 최연소 예비후보 전상환입니다. 젊다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분명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너진 30, 40대의 척추라인과 20, 30대의 편견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산시장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그리고 대선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 창고로서의 역할도 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가덕도를 갑니다. SOC 사업을 위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4,500조 원의 보더레스 이커머스 시장을 나아가는 물류기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을 위해 부산의 24시간 물류항공과 복합 물류기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동북과 동남아의 물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4차 산업시대의 서기 역할을 할 이 데이터 시장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가치를 불어넣어줄 그런 시스템을 완비하고 또 부산이 그 앞에서 손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